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개편안을 파악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꼬여버린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가장 타격을 주었던 임대차 3법,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가했던 710 대책 등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드디어 수술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들이 다 들어가고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의 중과세로 시장에 있던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만기를 2+2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내가 받고 있다면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는 게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게 바로 임대차 3법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와, 드디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려고 인수위에서 발벗고 나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거는 임대차 3법입니다.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안을 작성을 하고 공포로 하면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법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까지는 대통령으로서 바꿀 수는 있지만 법 자체를 취소하고 수정하고 이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과연 손질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문제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대 여당인 180석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줄곧 나왔었냐면 여소야대라는 말 나왔어요. 서로 협업 정치를 해야 된다. 인수위에서는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해서 단기적인 보완 방안부터 우선 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것부터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질을 하면서 여소야대를 추진을 하고 법안을 수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오는 7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2로 연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곧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전세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됐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2년으로 다시 되돌린다고 얘기했는데 다시 또 인수위에서는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보다 높게 설정을 해야 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가 매수를 했던 집을 다른 분께 임대로 빌려주면 왜 그거를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5%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단 말이죠.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법안이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상한율을 5%보다 높게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인수위와 협의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또는 3년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는 너무 짜다. 내 집 내가 올리겠다는데 시장 경제에 맞춰서 5%보다는 더 위로 또는 전월세 상한제를 없애는 조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가벼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냅두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도 나올 전망이다. 원래는 임차인만 보호를 했었어요. 임차인 보호에만 중점을 뒀다면 착한 임대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거주 1년 정도를 인정을 해준다는 등 그것도 최근에 생긴 거지만 그 외에는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사실상 현행 폐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20년 710 대책에 엄청난 여파를 줬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정책이었는데 710 대책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이렇게 다 세세하게 법안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핀셋 규제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시가에 따라서 과표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부터 즉 다주택자 이상부터는 현행에서 개정까지 보시면 거의 2배씩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0.6에서 1.2, 0.9에서 1.6 종부세를 강화시켜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첫 번째 안으로 나왔었고요. 양도소득세 강화입니다.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만 냈었는데 710 대책으로 인해서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택을 매수를 하고 차익을 얻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 양도 차익 시 세금으로 다 환수 때려버리겠다. 이게 710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양도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710 대책 이전에는 기본세율에서 2주택이면 10%를 더 때리고 3주택이면 20%를 더 때렸습니다. 2주택과 3주택의 차이가 2배인 거죠. 그럼 총 합치면 62%를 내야 되는 거고 요게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대략 70%까지는 내는 거다. 근데 710 대책으로 인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발표를 합니다. 710 대책 이전에 10%가 20%로 바뀌고 2배가 또 뛰었죠. 3주택 이상은 30%로 이상합니다. 기본세율에 양도세, 중과세를 합치니까 62%에서 72%, 지방세까지 합치게 되면 70%에서 80%까지 양도세 중과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이 더 안 나오겠죠. 이 일로 인해서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까요? 바로 증여와 상속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양도세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으로 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안을 발표를 합니다. 710 대책 이전에는 1주택이면은 1%에서 3%, 3주택까지도 3%였는데 4주택 이상부터는 4%를 취득세율을 했고 법인 같은 경우는 통일로 했었어요. 710 대책 이후에 1주택은 똑같이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고정이 돼버립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12%로 되고 법인은 원래 1%에서 3%였는데 얘네들은 얄짤없이 2주택부터 12%로 때려버립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들도 12%로 때려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었으나 이거를 이제 부활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킬 텐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전용면적 60m 제곱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활을 해서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종합부동산세와 합산가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고 60m 제곱의 소형 아파트만 적용을 시키되
임대료를 5%까지만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주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회기가 될지는 모릅니다. 710 대책 이전으로 가면은 되게 좋은 효과고요. 710 대책에 맞춰서 거기서 빼주겠다? 요거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정말 사업만 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될 것 같고요.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정책 중 하나고 7월 도입 당시 전셋값이 올랐었고 전세 월세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니까 2020년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고 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6,458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6억 3,362만 원으로 거의 1억 7천만 원 가까이 올랐고, 이렇게 전세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 월세화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갔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다뤄서 얘기를 드렸었죠. 전세 월세화가 임대차 3법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서도 영향이 나왔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5%대 오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5억 이상 전세를 해주지도 않아요. 은행이 자체적으로 전세를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없이.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제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려다가 취소를 했었었죠. 작년에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전세대출 규제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전세대출보다 더 저렴한 월세로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가 된다.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72,634건으로 집계가 됐고 너무 많은 수치죠. 2020년보다 19%나 늘었어요.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통계가 됐어요.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중에서 국가가 직접 개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바로 한국밖에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규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에 대한 큰 부작용은 당연히 예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큰 부작용은 누구에게 갔다? 바로 국민들이 다 짊어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이시죠? 이 나라의 수장을 잘못 만나게 되면 나라에 있는 국민들만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장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뭐냐? 당장 7월이 고비다. 임대차 3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이 시점부터 7월 이후에 신규 계약에 나서면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수 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음마아파트의 신규 전세 계약과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어요. 음마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신규 계약한 전세금이 7억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연장한 계약금이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가격 차이가 2억 7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차익분을 누가 마련을 해야 된다? 임차인이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전세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전세 월세화가 심각해지는 거고, 당장 다가오는 7월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입니다. 매물은 없는 상태고요. 전세만 있습니다. 전세 신규 계약 7억 5천만 원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했었던 사람들은 7월 달에 당장 어떻게 하냐면은 2억 7천만 원을 준비를 해야지 전세가 연장이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최대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올려서 받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살고 있던 수요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먼저 손볼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를 계속 잡아왔고 시장에 대한 규제와 억압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엔 부동산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먼저 이거 좀 손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을 하고 공약하자. 재산세, 종부세 통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했고
재산세 7월에 내고 9월에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12월에 냅니다.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세 2번, 종합부동산세 1번을 내요. 부동산 하나로 세금을 걷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영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증여와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계속 버티고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먼저 시장에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안정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결국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친시장화적인 그런 발언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컸던 보유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는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 다주택자가 재산이 많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모순이 계속 심화됐다. 그래서 차등별로 세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 시장을 옥죄거나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임대사업자만 부활이 잘 돼도 시장에 매물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임대차 3법을 손을 본다고 하면 당장 급증했던 전세금이 전세 매물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전세가율도 좀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매매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과 다주택자 중과 세제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5월 10일 날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고 작용이 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적으로 아예 폐지를 하든지 폐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수정 작업을 거쳐서 중요 포인트들만 완화를 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최상의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을 좀 알고 가셔야지 나중에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응을 위해서 오늘 살펴봤으니 이번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